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23일에 시작하고자 했던, 3월 23일 토요일 날, 시작하고자 했던 3월 24일 일요일 날 오전 12시 13분에 진행하는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86일차 강남 논스에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빨리 들어오셨네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서울에는 날씨가 참 처음에 굉장히 좋다가 약간 구름이 꼈어도 하늘이 되게 맑다가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눈이 왔다가 그리고 눈이 이제 사라지고 눈이 안 오고 멈추고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공기도 너무나도 좋고 그런데 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논스는 저랑 영훈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알파논스 친구들 그리고 저기에 일을 해야 되는 고딩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구가 가서 잠을 자고 있는가 봅니다. 저기 뒤에도 내일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시군요. 연습 꽤나 조용합니다. 토요일 저녁, 일요일 새벽이니까 그러겠죠? 오늘은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별로 안 매길 텐데요.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다가 진짜 막 그림과 같이 눈보라 속에 남한산성에 등산하다가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진짜 오늘은 뭐 눈도 있었고 눈 때문에 아마도 남한산성 오른 거는 두고두고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논스에 있는 외국인 친구, 미국 외국인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인 독일 친구랑 이렇게 같이 등산을 했고요. 산행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맑은 하늘과 공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아니 사실 좀 구름 때문에 좀 어둡긴 했지만 하늘이 맑았고 공기가 되게 맑았는데 사람이 한순간 그냥 어떤 한 지역을 안 떠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좀 깨닫게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라도 지역을 안 떠나는 게 사람에게 되게 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요, 미스터 손님. 그 근처에 계셨나요?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되고 어딘가 편하게 느낄 때쯤이면 제 생각에는 떠나고 도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기분상으로는 한국에서 계속 이러면 그냥 여기 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순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세월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될 텐데 아니면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도전의 환경 자체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가 참 중요한데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이상하죠. 3월 24일이어서 4월이 거의 다 됐는데 막 눈이 1년 내내 온 곳 중에서 엄청 세게 오고 성남이 고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등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사람들과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독일에 한 번쯤 가보고 싶어서 또 이 친구들이 여행을 또 많이 다녀서 뭐 남아메리카 여행을 다녔던지 이것저것 여행을 다녔던지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비원 커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친구들 보고 한국에 와서 누구는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이제 2주 정도 있었는데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본인들이 살고 있던 나라는 다 좀 많이 느리다.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느린데 너네 나라는 정말 얼리 어답터 국가인 것 같고 초고속으로 모든 거를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한국은 반도여서 좀
문화가 특이하다. 반도랑 섬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 이제 국가 내에서 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외부의 큰 영향 없이.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그래서 되게 꽉 막혀 있다. 과거에 제가 또 영훈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주 말하는 저도 제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약간 한국은 뭐뭐뭐뭐 해 이랬는데 사실 그게 한국인을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자체를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뭔가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이 뭔가 문제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로만 독일인인데 이름이 로만입니다. 어쨌든 로만이란 친구가 한 말이 너네 나라 너네만의 스타일이 있다. 되게 고유의 스타일인 것 같다. 그게 뭐 오래 살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참 나도 엄청 꽉 막혔구나.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닌데 외부에서 오면 이런 점들을 더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 친구들이 다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자주 다니고 많이 다니고 한 몇 년간 이제 로마는 그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이제 석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제이크라고 논스에 살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살다가 독일에 살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이크는 자기 가족이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해외를 가려고 하다가 안 가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한 군데 붙어 있어서 제이크가 독일에 떠나고 자기 도시를 떠난다고 했을 때 마을이죠. 도시도 아니죠. 떠난다고 했을 때 엄청 걱정을 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로마는 이제 자기가 왔던 이제 베를린을 제외하고 독일은 되게 다문화적이지도 않고 꽉 막혀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똑같은 이제 직장 갈 때 출근 버스를 똑같은 곳에서 거의 똑같은 시간에 이제 27년 동안 매일매일 탔다는 거예요. 진짜 그 끈기에 그 꾸준함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출근하면서 3초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버스를 탔을 때 거의 자기 지정석이 있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알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온 친구들인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여행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 외로 되게 특이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평범하진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왜 굳이 여기를 떠나야 하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새로운 거에 본인을 노출시키면서 새로운 걸 접하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러지 않는 게 참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자극을 원하는데 내가 편한 선에서 그냥 어디 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 있으면서 그냥 호텔에 있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를 원하지 거기 가서 새로운 곳을 막 정착하면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친구들이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가 결코 남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자. 그걸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당연히 사람은 돌아다니면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치트를 좀 많이 깨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제가 되게 로만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베를린 어떠냐,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베를린 어떠냐, 스타트업 거기 끝내주지 않냐, 예술도 끝내주지 않냐 이랬는데, 그냥 하는 말이 독일은 원래 독일인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질서를 되게 좋아하고, 내가 맡은 일 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정리정돈된 거 좋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회사에서 이제 내부에서는 어쨌든 나라나 회사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그 인프라나 아니면 그 질서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공무원이나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높게 산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너네는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왜냐 우리나라랑 혹시나 비슷할까봐 나는 말이 이제 매슬로우의 그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로만이나 제이크나 막 얘기했는데, 제이크는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미국 대공황 때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때 오렌지 하나를 이제 그게 선물이었대요. 오렌지 하나가 가족 전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렌지 하나였고, 그걸 놓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그 다음에 장난감이 놀 게 없어가지고 그 파리를 잡아가지고 파리 날개를 뽑아가지고 이 파리들이 이 기둥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이제 자기 부모님이 전쟁 때 잘하신 분들이셔서, 이제 독일이 어쨌든 세계 2차 대전 패전국 되고 난 뒤 전쟁 끝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를 낳고 이렇게 그때 성장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집에서 항상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됐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부모님 배경이 좀 특이한지라 부유하게 사신 분들은 성장하신 분들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남긴 거 없이 다 먹고, 남기면 막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막 맞고 이랬는데, 나는 말이 옛날에 이런 나라에 살다가 이제 메슬로의 삼각형에서 이제 생존을 딛고 올라서다 보니까, 옛날까지만 해도 안정을 추구하던 독일인들이 요즘에는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뭔가 이제 그 이제 제이크가 얘기한 건 이제 미국의 자기 개발, 자기 개선,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인들한테도 막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국계 뭐 수입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또 동시에는 사람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거를 원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비교를 하면 또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더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독일은 50년도 쭉 올라온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70년도까지 못 살았으니까 80년도 팡 치면서 올라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약간 생존 본능? 제로섬 계속 방송에서 되게 자주 말하는데, 제로섬 게임인데, 그리고 실제로 제로섬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하는 방식 자체가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뭐 내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안정, 기업에 들어가서의 안정이든지, 뭐 남이 알아줄 금융권, 컨설팅, 의사, 변호사, 뭐 공무원 이런 안정이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막 유튜브, 뭐 케이팝 등등등 이런 엔터 쪽으로도 인지도 이런 것들이든지, 참 짬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정준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제가 하던 생각들과는 약간 다르게 다른 나라도 결국에는 이 나라 가도 처음에는 다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비슷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를린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외에 진짜 뭐 독일 전통적인 독일인 그게 어떤 건지도 한번 경험하고 싶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전엔 좀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안정된 게 있나? 오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과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정된 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독일인들은 그거를 단정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안정된 게 계속 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뭔가 제가 독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게 있겠지만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친구는 이제 환경공학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태양열 에너지 이런 거를 하는 친구였는데 오늘 또 얘기를 진짜 많이 나는 게 IT대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도 IT가 결국에는 클릭 수 더 많이 하고 이제 광고 더 많이 때리는 걸로 좀 전락을 해버려서 오히려 생물과학, 화학, 뭐 의학 그런 환경학 너 되게 많죠. 우주를 여행한다는 거나 이런 걸로 막 바뀌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이런 걸로 그게 오히려 더 이제 핫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이크는 이제 IT 쪽에서 BD 하는 친구고 이제 사업 개발하는 친구고 저는 이제 논스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특이한 거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옆에 영훈이랑 다오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남의 떡에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만을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너는 환경학 석사 해가지고 이제 회사 들어가 살지 않을 거냐 하는데 얘는 또 이제 하는 말이 근데 환경학이나 재생에너지라는 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제약이 의외로 많다. 근데 IT 너네는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부의 간섭을 그나마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뭐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나 아니면 정부나 학계나 이런 게 이거를 다 어떻게 아우르면서 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로만도 그렇고 아무리 그 생물공학 그 환경공학을 했다 하지만 환경공학을 했다고 하지만 60살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핫한 걸 했다 해도 60살에 은퇴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변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나이 정말로 많이 드신 엔지니어 분들을 봐도 괜찮아 한다. 그 평생 뭐 태양열 하다가 또 이제 이 나이가 돼선 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풍력으로 막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 친구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 사진 작가이고 되고 싶어 하는데 하는 말이 나 그 환경공학 하다가 엔지니어 하다가 나 사진 찍는 거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인간이 하나에 꽂혀서 내가 이거를 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하는 게 중요한가 그까지 내가 배우고 있는 학문이 계속 지속된다면 학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내가 분야가 계속 그까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10년 주기로 바꾸는 거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나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그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남의 떡에 커 보이는 거 남의 이야기는 읽고 그거를 접하긴 하지만 결국의 답은 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눈을 맞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되게 그냥 한국에서 등산하는 거 그리고 성남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냥 또 다른 시인데 거기 가서도 그 시장 있는데 시장 보면서 막 애들이 신기해하고 서울이랑 분위기 진짜 다르다. 강남이랑 분위기, 이태원이랑 분위기 진짜 다르다. 이런 거에 놀라하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그 단호박 오리고기 그거를 먹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리 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막 산나무에 더덕 많이 나오는 거, 전, 막걸리, 또 뭐였지? 막 도토리묵 이런 거. 그래서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한테는 되게 특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모란시장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참 애들 눈이 되게 휘둥그레졌어요. 칡 막 뿌리 보면서 놀라고 사진 찍고 막
멸치 나와 있는 거 사진 찍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게 그거구나 하는 거를 재밌어 하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아직 그거를 못 봤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충 중에서 설명충인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많아요. 뭔가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결과에 도달을 했는가, 왜 나는 이런 생각하는가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걸 깨닫게 된 게 제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얘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럼 너도 왜 그렇게 설명해? 라고 약간 얘도 나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제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황을 하니까 제가 말을 계속 이어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참 남들의 일단 제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자기는 그냥 감으로 던진 말인데 뭔가 저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끝까지 생각하기를 뭔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냥 감으로만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랑은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되고, 뭔가 제 대화법이니까. 그리고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제 디폴트 그냥 기본 값이 이런 거구나 또 깨닫게 됐습니다. 또 친구한테 제가 이제 원하는 거, 미리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너 되게 평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행에 다니거나 그러니까 딴 나라에 가서 살거나 새로운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남이 해외에 나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도전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제가 짐작 그냥 단정을 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디를 다녀왔던지 간에 도전적으로 사는 게 사람의 디폴트는 아닌데, 저는 나사가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게 다르고 지금 세상을 보는 게 많이 달라서 평범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제 그건 평범하지 않은 목표니까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훈이 같이 저 친구도 이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러겠지라고 제가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착각도 많이 하면서 사는구나, 또다시 상기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 오늘 하루였고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진의님, 준키님, 백설고 준남자님, 박수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시청해주시면 시청해주시고 기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 일요일 새벽에 보고 계시다니. 만약 제 얘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아닙니다. 미스터 손님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손이라 하니까 갑자기 그 나라라 슈퍼보드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86일차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오전 12시 38분에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강남 논스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주말이 하루 남았는데 잘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